식구가 몇 분 되세요? 작년 9월에 결혼해가지고 와이프 신혼이세요? 하나. 네. 자녀는 없으시고요. 네네네. 이제 뭐 조만간 자녀 계획도 있으시겠네요? 지금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네. 이사 생각이 있어요. 제가 쭉 상담해온 거 혹시 들으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잘 못 되잖아요. 들으셨어요? 저는 보통 지금 상태에서는 비용을 많이 추가해가지고 이사를 가봤자 추가한 비용만큼의 추가적인 이익을 받긴 힘들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아서 3, 4억 보태가지고 한 더 비싼 한 8, 9억짜리를 샀어요. 네네. 그러면 추가한 3억만큼의 이윤이 나오려면 정말 아무리 못해도 3억 정도 금액이면 월세 받는 상품만 사도 아무리 못해도 서울에서 8, 90만 원 이상은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만큼의 추가 이익 받기가 힘들다라고 여태까지 많이 말씀을 드려왔어요. 네네. 그런데 시청자님께는 제가 팔고서 조금 더 큰 평수로 이사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이제 평형대에 따라서 네네. 어떻게 보면 실제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가구 원수라던가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의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서울 외곽 지역들에 있는 경기도권, 이 네. 경기도권들에 있는 10평대 아파트들이 네. 물론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그 분위기에 같이 쭉 흘러오면서 네. 20, 30평대 못지 않은 상승폭을 만들어내긴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의 인구 이동 통계를 우리가 한번 보면 네. 서울에 늘어나는 인구는 오로지 20, 30대 1인 가구, 2인 가구밖에는 없고요. 네. 경기도권에서 늘어나는 거는 이분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해서 3인 이상 가구가 되면 다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수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경기도권에서 조금 더 우위를 쥐고 있는 평수를 저는 못해도 20평대 한 중반대부터 한 30평대 정도 수준으로 저는 본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17평대를 서울의 괜찮은 지역 역세권 같은 데 가지고 계셨다면 저는 네. 팔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의 한 5년, 10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전입하고 전출하는 그런 추세가 더 네. 가팔라질 것이다라고 많은 연구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1, 2인 가구의 가속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2040년도가 되면 서울의 1, 2인 가구가 비중이 70%가 넘어간대요.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서울의 17평, 16평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괜찮을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경기도권에 우세를 쥐고 있는 거는 저는 20, 30평대가 더 우세가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아직까지 10평대 아파트들하고 20, 30평대 아파트들의 평당가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요. 다른 서울 지역들은 어떠냐면 작으면 작을수록 평당가가 훨씬 더 세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사를 가가지고 가는 건 좋은데 첫 번째 조건. 네. 너무 많은 빚을 져야 되면 그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봐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빚을 져야 되느냐? 지금 법적인 상한선 5, 60%라고 하면 그거보다 조금 미만 정도 수준에서만 빚을 지면 저는 그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요. 시청자님도 DSR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네. 이제 앞으로는 DSR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의 집값만 보고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소득 대비해서 원금 플러스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소득 대비 한 40% 미만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 이게 바로 DSR 40%거든요.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저는 대출이 40%, 50%, 60%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봐요. 그러면 만약에 얘를 팔아가지고 손에 돈을 쥐고 한 2, 3억 정도 추가적인 대출 부담을 해서 이사 갈 수 있을 정도라면 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걔를 산 이후에 내가 이사한 그 집값만 꾸준하게 올라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라면 저는 이제 편의에 의해서 이사 가는 게 맞다라고 보통은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이사를 갈 후보지를 네네. 이것도 좀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 약간 지금 등촌주공 5단지랑 네. 신정동 거기 신트리 4단지랑 네. 지금 여기 바로 옆에 철산주공 12단지 이렇게 지금 네. 보고 있는데 네. 이 셋 중에는 좀 등촌 5단지가 아마도 서울 직장들 출퇴근하기에는 제일 편안하실 거예요. 네. 거기는 9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여의도라든가 강남 일대 출퇴근하기에는 거기가 가장 편안하실 거고 신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재건축으로서 분석했을 때 상당히 괜찮다라고 봤었던 그런 아파트들이거든요.
네네. 그쪽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래서 그런 뭐랄까요, 앞으로 향후에 이런 개발에 대한 기대가 조금이라도 더 있는 쪽은 그쪽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철산주공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재건축으로서 철산주공 분석하면 꽤나 괜찮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렇다 보니까 거주 환경 대비해서는 상당히 비싸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포커스를 얘네 세 개 다 비슷한 가격대에서 아마 보셨을 텐데, 맞아요. 지금은 포커스를 내가 거주하기에 편한 쪽에 포커스 맞추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요. 거주하기 좀 네. 편한 쪽으로요. 예, 지금 이제 배우자분과 우리 시청자분의 직장이라던가 이런 걸 제가 안 여쭤봐서 모르니까 네. 그걸 감안하셔서 입지적으로 더 편안한 쪽 고르는 게 아마 더 유리하실 겁니다. 이런 사업성이나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는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 드릴게요.